이제 창업을 크게 꿈꾸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소규모 자기 나라 음식점을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그 창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자 애를 쓰고 있고요. 정부 지금 기준은 한화 1억 이상 한국에서 투자해야 그 사업자 등록증 이거 그 투자할 수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인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필요하는데 어디 가서 요청을 해야 하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뭐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지원하는 단체에서 조금씩 창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제. 작은 관심이 사회를 바꿉니다.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대한민국의 작은 변화, 속사정을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지열이고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함께 자리해 주신 분들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희 속사정 처음 발걸음해 주신 분인데 외모가 지나치게 잘생기셨어요. 이제 알고 보니 중국에서 배우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네, 한국 생활 13년 차시고 한국인 아내와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 그리고 현재 사업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조희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조희경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플라스틱 수출하고 있습니다. 제 성격이 좀 밝고 긍정적이라서 사람 친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속사정도 환하게 밝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내 가게를 열고 사장님이 되는 꿈,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많은 이들이 꿈꾸지만 막상 성공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특히 이 낯선 문화와 환경에서 털을 잡아야 하는 이주민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다문화인의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올 초 서울시는 서울을 국제적인 창업인들의 도시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탑5 창업도시 서울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4년간 총 1조 9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요. 창업은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를 바꾸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자 창업을 꿈꾸는 다문화인들에게도 희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속사정에서는 다문화인의 창업에 대한 모든 것 속속들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시대라고 하죠. 일자리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요.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창업을 하는 게 산업의 동력이 될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눈치 안 보고 내가 사장님 돼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데 막상 쉽지는 않은 일 우리 칼리드 씨가 이루셨다고 하네요. 사장님 되셨다는데 어떤 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희 회사는 MKS 글로벌이라는 회사인데요. 그 할랄 사업, 할랄 시장 타겟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 원래 SNS 이제 요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SNS 통해서 그 무슬림들한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제품 그리고 그 할랄 관광 추구하는 무슬림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여행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지금으로 여행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동남아 쪽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동 사람들이 한국으로 놀러 올 때 이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칼리드 씨가 무슬림이시니까 무슬림 맞습니다. 분들을 위해서 특화된 여행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말레이시아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중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 되게 많거든요. 오. 요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되게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 놀러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렇지만 이 무슬림이라는 그런 관광객들이 이제 한국에 놀러 올 때 음식점 문제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에 놀러 왔을 때 되게 어려움이 많이 겪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되게 어려움이 많이 겪어봤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쉽게 여행할 수 있도록 이제 여행사 하게 된 거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히잡 쓰신 그러니까 무슬림에서 여행 오신 분들 명동 네. 같은 데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네네.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로 치면 이른바 이제 패키지 여행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한국 놀러 올 때 뭐 버스도 대절해주고 가이드도 갖다 붙여주고 그리고 식사할 때도 무슬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행 일정이 일반 다른 사람들이 여행하는 것과 달리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맞추어서 여행 일정 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마음 편하게 한국에 대한 알아볼 수 있고 한국에서 뭐 여행할 수 있을 때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국으로 돌아갈 때도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가는 거죠. 네. 대한민국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아까 이제 조희경 씨 같은 경우 이제 소개하실 때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꽤 오래전부터 지금 사업을 하신 거죠, 그러면? 네, 이 사업 하는 지 오래됐어요. 예. 한 지금 10년 정도 됐어요. 예, 제가 그 원래 제 아버지 그 중국에서 그 플라스틱 공장 그 있었어요. 지금 계속 있어요. 지금도 하시죠? 네, 제가 지금 아버지 원래 1990년부터 한국에서 그 한국에 이거 수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2006년 한국에 와서 한국어 배우면서 아버지 그 대학교 졸업해서 아버지 일 도와주기로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셨다가 네. 이제 아예 한국에 오셔서 그걸 같이 하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 이제 그 한국에서 제가 그 일이 제가 책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지사장이신 거네요. 예. 그럼 사실 이제 조혜경 씨만 해도 그래도 이제 아버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작하시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 칼리드 씨는 어떻게 사업을 하게 됐어요? 저는 원래 평범한 한국 직장인이었어요. 이제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유학생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대기업 들어갔어요. 근데 대기업이라는 게 오래 일하다 보니까 아시죠? 힘들죠. 너무 지치고 그래서 인연을 이제 끊고 이제 관두고 그래서 한동안에 프리랜서로 이제 일하다가 네. 프리랜서이라는 게 안정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뭐 생각을 하면은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이제 저도 그 한라 시장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시작을 한 거죠, 사업을. 예. 자, 이제 두 분 사장님들도 모셨지만 이제 다른 이주민들의 얘기를 포함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신부모님 네. 앞에 이제 뭐 칼리드 씨도 기업에 있었으니까 힘들었다라고 하시지만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성장 가능성 때문에도 네. 이주민분들도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그럼요. 그 창업에 굉장히 그 열망이 있지요. 처음에 그분들이 저는 한국에 관해서 인상을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돈이 날아다닌다더라. 그러니까 돈 벌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자유로움, 어떤 그런 경제 시장을 생각했는데 이제 막상 와서 보니까 농어촌 지역이잖아요. 처음에 농어촌 이제 결혼부터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현장과는 또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취업을 하기도 어렵고 그런데다가 또 자녀가 출산되면 일가정 양립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창업을 한다라는 것은 이들의 꿈이지요. 네.
센터장님도 그런 얘기들 좀 들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취업은 중요하지만 이제 그 결혼 임자분들에게 취업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워낙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자녀가 어느 정도 학교를 다닐 때 돈이 네. 가장 많이 들어갈 때 남편이 은퇴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는 이 원치 않더라도 일자리 시장에 나가야 됩니다. 일을 구해야 되는데 취업을 하기에는 그 시간대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가 안 맞고 야근을 못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창업 쪽에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원하는 분야가 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좀 그 선진국에서 왔다 하면은 뭐 이제 본국 언어라든가 어학 쪽에 이제 학원 강사로 나간다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요. 또 이제 그 기타 지역, 기타라면 좀 이상한데요. 이제 다른 지역죠, 예, 예. 다른 지역 여성들은 이제 선호하지 않는 언어들이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국민들이. 사용은 안 하니까. 네, 많이 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여성들은 이제 창업을 크게 꿈꾸고 있는 편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소규모 자기 나라 음식점을 한다라든가 이제 또는 그 자기 본인 나라의 그 커피점을 이제 운영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그 창업을 굉장히 많이 이제 하고자 애를 쓰고 있고요. 네. 예, 그 각각 이제 뭐 출신 국가라든가 이런 네.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이제 창업도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센터장님 이 센터도 그렇고 취업뿐만 아니라 창업에 대한 지원도 좀 하고 있나요? 예, 저희도 뭐 창업에 대한 지원을 사실은 저희가 취창업 중점기관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지원하고 취업도 지원하려고 한 거의 6년 동안은 그렇게 했었는데 문제는 창업을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하고는 싶지만 도전을 하시는 분도 많이 없고 그거에 대한 성공 사례도 없다 보니까 이제 막상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예, 많지는 않은 거죠. 예.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라는 게 예. 우리가 뭐 한국 내에서 통계를 봐도 예. 뭐 뛰어들어도 성공하는 사례가 뭐 반도 안 넘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주민들에게는 더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결혼임자분들 한국 사람들도 어려운데 이주민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시댁에서 생각하는 게 아내의 역할, 어머니의 역할, 며느리 역할, 이게 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고 이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창업의 길로 가는데 문제는 그 역할도 수행하면서 창업을 해야 된다니까 그거 자체가 많이 어려운 예. 구조입니다. 이런 얘기는 신고모님도 주변에서 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일종의 예. 장애, 힘들어하는 것들, 어떤 것들 많이 얘기하시나요? 우리 이주 여성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를 양육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잖아요. 근데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당연히 지금 그 강현덕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편이죠. 네. 여기에서 우리 여성들은 많은 혼란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일도 해야 하고 또는 그 가족에게도 충실해야 하고 하는 이런 점에서 우리 여성들은 이제 딜레마에 빠진다고 볼 수가 네.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참 이게 그런 문제 때문에 창업을 생각하지만 또 창업을 할 때도 여전히 그런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그런 거기에다가 상황이네요. 이제 그 자금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 여성들에게는 힘겨운 일이에요. 만약에 일을 하다가 뭔가 조금 이렇게 그 손해를 본다? 이럴 때에는 가족들이 또 나서서 굉장히 불안해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어떤 이제 우리 가족들은 불안해하는 차원이지만 이주 여성들이 겪는 것은 그 불안도가 훨씬 깊고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망하면 큰일 나는데 이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만큼 손해를 보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 시간, 내공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좀 부족한 편이죠. 예. 참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오늘 두 분 사장님들 모셨으니까 네. 창업하신 분들 먼저 칼리드 씨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준비하시면서 어려웠던 것들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죠. 저는 사실 자본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네. 자본금이라는 게 한국 사람도 사실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배설을 하고 제가 이주민으로서는 어려운 점 좀 얘기하고자 네. 하면
이제 제가 한국말 실력이 뭐 지금 높은 편은 아니지만 그냥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편이잖아요. 네, 의사소통은 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의사소통은 되지만 이제 한국에서 서류 작업을 할 때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등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등기를 해야 되고 승인 뭐 인허가도 아, 예. 있으면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승인 절차 인허가 받는 데에다가 그 되게 어려운 전문 용어? 그 전문 용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려운 점 많았어요. 예. 그래서 그 뭐 영어로 알아보려고 하면 이제 영어라는 게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사례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만 동용되어 있는 절차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려운 점 많이 있었어요. 그 면에서는요. 사실 그 말이 정말 그냥 일상어를 익히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직업이 변호사인데도 그런 용어들을 보면 저조차도 이게 도대체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되는 말이냐, 말 자체가 어려워서도 겪는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개인 사업을 그냥 냈는데 그 후속 절차가 잘 몰라가지고 세금이나 그 사례보험 이제 그 가입을 해야 하는데 아예 그런 정보를 잘 몰라가지고 가입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월급 낼 분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는 이제 정보가 이 절차의 안내 같은 거. 그렇죠. 절차 안내 절차 같은 거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저는. 네. 참 우리 관공서가 참 많이 까다로워요. 보면. 우리 저 조희경 씨도 겪었던 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일들이 어려우셨어요? 저도 일단 그 언어 문제가 제일 힘들어요. 언어 당연 그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그 당연히 그 언어 소통 안 되면 그거 제일 그 뭐가 사업 못 하잖아요. 그 언어 소통도 안 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겠어요? 근데 이 어려운 용어들이 한자라서 그래도 조금 낫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 얘를 한자 이거 써주면은 예.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가끔씩 몇 글자만 알 수 있고 근데 만약 그 말하잖아요. 예. 아예 못 알아듣는 거죠. 그 언어는 제일 큰 문제이고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거 비자 문제 제일 큰 문제예요. 비자? 예. 그리고 그 중국 사람 한국에서 오면 보통 그 여행 비자 하러 왔잖아요. 예, 예. 근데 여행 비자 하러 오면 그 일단 사업을 못 해요. 그 불법이에요. 그렇죠. 예, 그건 안 되죠. 그 일단 그 사업자 등록증도 낼 수 없고 그래서 지금 보통 제 경우는 제가 그 한국에서 투자했었어요 얼마. 근데 그 중국 지금 기준은 한화 1억 이상 한국에서 투자해야 그 사업자 등록증 이거 그 투자할 수 있어요. 한화 1억 이상 투자해야 투자할 수 있어요. 1억 원 이상을 예, 1억 원 예. 인상을 제일 기본 1억이에요. 그래서 그 투자하는 과정도 되게 어려워요. 일단 중국에서 그 차대 은행 있잖아요. 예. 중국 은행, 공상은행 또 그 차대 은행 있어요. 네. 그 은행 가서 투자 신청해야 돼요. 근데 허가 받아서 그때 그 은행에서 그 이금 그때 그 돈이 넘겨야. 그래 넘어오고 한국에서 이거 지점이거든요. 네. 지점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지점 투자 비자 허가 받은 서류 이런 거 다 받아서 이거 신청해야 돼요. 그래도 지금 2016년 3월 후에부터 중국 사업자 사업 무역 비자 받으려면 더 좋은 조건이 나왔어요. 일단 한국에서 그 전문 대학 나오면 졸업하면 전문 대학 졸업하면 또 이거 무역 비자 받기가 점수도 따요. 그것도 중요. 60점 이상 받아야 비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비자 문제 제일 큰 문제예요. 예. 아니 당장 뭐 돈이 1억 원 넘게 있어야 된다거나 네.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사업 네. 허가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네. 아예 시작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까다롭네요. 우리 선수장님 이렇게 뭐 이주민 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이런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그런 기관은 없나요? 절차나? 아직까지 뭐 정책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없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지원하는 단체에서 조금씩
창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이제 뭐 인력도 그거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도 아직은 없는 부분이고 예산도 없고 그것을 효과를 얼마큼 보여줄지도 아직 없기 때문에 좀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임자분들이 좀 선택하는 방법은 그런 리스크를 좀 감수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그들이 모여서 출자금을 내고 협동조합 형태로 해서 리스크를 좀 분산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뭐 옮겨와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좀 수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주 여성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하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없어서 저희 센터에서 별도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 결혼이민자들 분들이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만들고 사무실 임대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다문화 가족 협동조합 지원센터 다운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외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본을 갖추고 있는 이 칼리드 씨나 지금 조희경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본 1억이 있어야 하고 이제 또 뭐 학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뭐 몇 점 이상 이렇게 갖춘 분들도 어려운데 사실 이주 여성들에게는 하늘의 별 따기죠. 그래서 이제 다운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그 센터에서 활동은 하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전문적으로 국가가 정책으로 좀 이어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칼리드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사업의 특수성, 야 이건 좀 한국은 좀 많이 달랐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한국은 이제 인맥, 네트워크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뭐 대기업에서 뭐 일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대기업이 완전 중심으로 돼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 또한 중소기업이면은 되게 폐쇄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면 이제 동호회, 동창회 아니면 뭐 그 선후배 관계가 있어서는 도움 받으려면은 이제 요청을 해서 바로 도와주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뭐 선배가 변호사이시면 그냥 도와주고 아니면은 이제 어디 다른 나라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제 아는 뭐 코트라 선배님께서 뭐 도와주시면 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런 인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움을 빌려하는데 어디 가서 요청을 해야 하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죠. 조희경 씨는 인맥 있으세요, 한국에? 저는 그 한국에서 대학교 그 졸업했으니까 인맥 있는 그 조금 이제 없는 것보다 조금 있어요. 아는 사람 있어요. 맞습니다. 한국은 참 아는 사람이 있고 없고가 한국은 참 그렇죠. 많이 힘들어요, 그렇죠? 그 신회장님 근데 좀 어려운 얘기만 하면 저희 기운 빠지잖아요. 성공 사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지금 인맥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인맥이 없어도 지금 이제 그 광역시 단위에서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다누리 창업센터가 인천에서 운영 중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여성들,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전문 글로벌 그 창업자로 이제 연결가 이제 돼요. 그래서 한국의 물품을 이제 그 본국 나라에다가 이제 팔 수 있도록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창업에서부터 정착할 때까지 분야별로 컨설턴트를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언어가 가능한 결혼 이민 여성, 그리고 또 이제 그 인천 지역에 근데 좀 살고 있으면 좀 더 유리하겠지요.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의 우수하고 또 이제 저렴한, 그러니까 아주 좋은 물건이면서도 값이 싼 이런 그 물품들을 그 모국에게 이제 판매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그 성공하는 여성을 보았어요. 그것은 화장품 판매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국에서 이처럼 인기가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제력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인맥이 없어도 이렇게 인천 광역시에서는 그 이 다누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그 여성한테만 하는 거예요? 남성 안 돼요? 예, 여성한테만 지금 저도 그 궁금증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셨군요.
요새대로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 남성도 많이 네.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이주 여성 말고 그냥 결혼 이민자들 그런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그 네. 부분은 이제 한번 건의를 또 하도록 그러게요. 우리 해보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 네. 또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데 네. 그 부분도 같이 좀 참고를 해주셔서 좋겠네요. 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주 여성들이 이제 모국에 뭔가 네. 이제 우리 도움을 받아서 상품을 수출하는 그런 거에 있었고, 또 이주 여성분들이 가진 다문화라는 장점도 있잖아요. 그 장점을 살려서 한국 내에서 사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면서요. 예,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몇 군데 봤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그 충북 태안에 있는 그 명물로 떠오르는 명품 식당이죠. 예. 네, 거기 가보니까 그 동남아의 7개국 요리를 여성들이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이 여러 명이 함께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부분은 성공적인 사례죠. 또 이제 그 가까운 인천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사장님이 5분이에요. 나라별로.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사실은 창업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원씩을 내서 500만 원 갖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5명 모두가 사장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규칙을 정했어요. 10시 출근해서 4시에 퇴근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자녀 양육의 교육에 소홀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았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허름한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역시 명품 식당으로 지금은 성공하였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소득을 분배를 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얼굴을 보면 상당히 즐겁고 만족감이 있지요. 아마 오늘도 그 사장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지금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자 했으나 이제 아이 학교 보내야 하고 또 이 시간이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점심 시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들의 아름다운 것이 또 있습니다. 주변 모든 분들에게 그 자국 음식을 대접한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얻어가는 그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문화의 특성을 살린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예, 이렇게 식당이 이제 증가하면서 거기에 들어간 아열대 채소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천 지역에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이 아열대 채소를 재배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마을 기업을 설립하기도 해서 성공을 보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한국 사회 좀 맛집 열풍인데 거기에도 맞는 사업 아이템들을 잘 찾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성공 사례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사례를 돌아보면서 왜 이건 안 됐을까를 분석을 해서 나는 따라가지 않아야 된다. 이걸 또 아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신고님, 이게 실패 사례도 많죠? 그럼요. 상당히 이 경제적으로 뼈아픈 현실을 겪는 여성들이 많지요. 창업을 하면서 이제 모국에 그 커피라든가 이런 것을 개업했을 때 처음에는 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주변의 얘기도 있었으나 현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이 그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것을 사회적 기업으로 연관되어 어떤 그 창업의 시작이 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히려 예. 네, 처음에는 이제 뭐 매출이 오르지 않더라도 일정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한 3년 동안은 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적 기업으로 하니까. 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이주성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거의 뭐 10만 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을 창출했으나 90% 이상이 안 되었다라는 통계도 있지만 이주 여성들은 더 성공하기가 어려웠죠. 다만 정말로 그 어떤 그 투자 기간을 본인들이 감수하고, 그러니까 예측된 그런 그 계획 아래 시작을 한 여성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무턱대고 이렇게 시작할 일은 또 아닌데 네. 우리 조희경 씨도 사업을 시작하시려다가 접은 경험이 있다면서요? 예, 저는 그 2년 전에 저도 그 호고, 요즘에 중국에서 마라탕 호고 네. 열풍 있잖아요. 많이들, 다 좋아하고. 예, 많이들. 그래 한국 사람 진짜 인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도 2년 전에 호거집 중국 샵샵지, 호거는 샵샵 뜻이에요. 예. 그 호거집 그 하려고 하다가 그 중간에 그냥 여러 가지 다 준비했는데 그래도 그 중간에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는 이유 뭐냐면 저는 중부에서 호거집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서민 먹을 수 있는 호거집도 있고 그 한 사람당 중국에서 4,000원, 5,000원 먹을 수도 있고 또 한 사람당 4만 원, 5만 원 먹을 수 있는 호거집도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호거집 다 약간 좀 15,000원 정도 1인당 그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고급스러운 호거집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청담동에서. 그래서 그때는 한 1인당 그 5만 원 정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호거집 만들고 싶었는데 근데 주사해 보니까 한국에서 그 뭐가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이거나 또 예를 들어 그 예쿤시 이런 거 있으면 중요한 명절이며 친구 만날 때 다 한정식집을 가거든요. 한정식집. 그 문화가 그 예를 들어 우리 중요한 약속 있는데 호거집 가자 그런 거 없거든요. 그 호거집 가서 5만 원 내고 한 사람 저는 설문 주사해 봤는데 설문조사도 했어요. 예. 그 명동에서 한국 사람 다 이거 5만 원 호거 먹으면 너무 돈 아까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자리 다 알아봤는데 중부에서 그 브랜드도 다 알아봤는데 마지막에 이거 하면 망할 것 같아서 그냥 안 했어요. 다행히 실패는 아니잖아요. 준비하다가 끝냈어요. 근데 지금 조희경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조희경 씨 같은 경우는 한국 문화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했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으니까 이 사업은 안 될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판단을 잘 못하신 상태에서 이제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창업 관련해서도 센터장님 또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창업을 하면은 보통 이제 내가 원하는 기술 아이템만 있으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시설 관리, 세무 업무, 인사 관리,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데 내가 특별한 아이템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창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K-스타트업이라든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자영업 지원센터 등이 있긴 한데 그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창업을 위해서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은 부족한 형태라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문님 그런가 하면 지금 사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 것부터 파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중요하죠. 지금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전조사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접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본인 자신의 그 이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정서를 파악했는데 우리 이주 여성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바로 필요하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나라 문화의 강점, 그래서 우리 사회와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상호 문화 교류 차원에서 어떤 것을 시작한다면 훨씬 우리 여성들에게 성공률이 높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 활동은 다급하고 또 일단은 그 생활비라든가 이런 게 절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좀 확신을 주다 보니까 미처 자기의 강점이라든가 내 나라의 어떤 문화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창업을 하는 경우 이런 때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게요. 사실 이제 우리 칼리드 씨의 무슬림 그 여행사도 그렇고 아까 소개해 주신 선고거든 맛집이라든가 아니면 또 그 맛집을 뒷받치기 위한 식재료 이런 것들이 다 다문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 내지는 다문화가 가진 고유함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창업에 연결시킬 수 있는 고민 이런 게 필요하겠어요, 꼭. 예, 맞습니다.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에 대한 문화가 아직 어렵고 생활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좀 최적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외국인을 상대로 한 사업으로는 이제 면세점이라든가 관광사업, 그다음에 소규모 무역 등이 좀 적합해 보이고요. 또 한국민을 상대로 한 거는 이제
그 문화가 포함된 문화 체험 예. 그리고 요식업 등이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칼리드 씨가 이 분야에는 선구자시네요. 그러면. 네네, 저 그 다문화인 사람 그 다문화이라는 단어처럼 이제 다양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 그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한국 문화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을 이제 합쳐서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은 좀 더 큰 현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출 위주로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들끼리도 경쟁이 엄청 심한데 또 그 이민자들이 여기 들어와서도 한국 사람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좀 더 힘든 거죠. 차라리 이제 외국에 있는 시장을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시장을 이제 뚫어서 가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현실적일 필요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농어촌 지역인데 그 식재료라든가 이런 말씀 지금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기후 자체가 지금 아열대로 변화되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주 여성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10년 전에 한국의 기후와 지금 현재 너무나 차이가 크다. 본인이 10년 전에 왔을 때. 그때에는 하우스에서 재배를 해도 본인 나라에 채소라든가 이런 게 잘 재배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재배가 잘 되는 거예요. 10년 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제는 날씨가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우리가 영농 교육을 좀 제대로 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10년 전에 영농 교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하우스 재배도 했었으나 그때는 자국 여성들끼리만 나누어서 그 한국어 수업 오는 날 서로 교환하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수요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수입도 좋고 무역도 좋고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혜경 씨는 호거는 잡으셨지만 이제 중국에서 오신 장점을 살려서 또 생각하고 계신 건 없어요? 어떤 부분이 이게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중국 출신들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중국 사람인데 한국에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요즘에 그 뭐지? 그 화장품, 한국 화장품 이런 거, 한류 관리한 있는 거,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투자도 많이 투자 안 하고,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또 요즘에 그 식당 많잖아요. 예. 약간 좀 고급스러운 식당 아니고, 약간 좀 그거 작은 가게? 이런 마라탕, 호거 요즘에 한국에서 인기가 많잖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요즘 너무 많이 생겨서 그거 문제예요. 요즘은 너무 많아요. 네. 마라탕은. 아니 그러면 우리 칼리드 씨에게도 똑같은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슬림 출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하실 만한 사업 같은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제가 계속 그 얘기하는 게 그 사실 그 무슬림들이 한 그런 그 요구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할랄 시장이라는 게 그 무슬림만 이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할랄 식당하거나 뭐 할랄과 관련 있는 서비스를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수출을 하려면은 이제 아까 그 조이경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화장품 아니면은 의료품. 그죠. 되게 그 한국에 대한 그런 그 긍정적인 그런 한류 열풍 되게 어마어마해서 수출을 하면은 실패 사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요? 물론 뭐 큰 성공할 수는 없겠지만 실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시장이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일단 내가 어디 시장 가려는 것만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을 해서 들어가는 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남자 사장님들이신데 두 분 다 화장품 얘기를 꼭 빼놓지 않으신데 저도 이렇게 그 승무원 하시는 분한테 들었는데 이 우리나라 이제 승무원분이 거기서 가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온 승무원들도 많이 만날 거 아니에요. 여자 승무원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그 승무원분들한테 꼭 물어본대. 다른 나라 여자 승무원들이 너 지금 쓰고 있는 화장품 뭐냐고. 그만큼 한국 화장품이 정말로 관심을 많이 끌고 있다고 하대요. 네.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까지 이제 다문화 우리 가족들의 창업 그리고 취업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잘 자리 잡고 또 한국에서 더 한국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게 이 취업 창업에 관한 얘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뭐 못하신 말씀들이 있다라면 하나씩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칼리드 씨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예, 저는 그 직장 생활도 해봤고 이제 창업을 했는데 이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 많은 이주민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외국에서도 한국에 대한 되게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 이주민들은 사실 그 해외 시장을 보고 그 한국 우수한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해서 소주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만약에 그 이주민들이 이제 그 자기 나라 본국에 대한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 박용직보다 아니면은 이제 해외 담당 직원들보다 자기 나라, 자기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자기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그 창업지원센터에서 그 어느 정도 안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좋고 아니면 대기업이나 그 해외 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제 그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면은 이 이주민들을 고려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외국인이 그 어떤 해외를 가서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했는데도 사실 그거 정확하지 않죠.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제 거기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야 뭔가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론 그 이 외국인이 그 팀의 구성원이 돼야만 성공 사례가 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요. 예. 네. 시장도 넓히고 창업을 그렇죠. 해서 그리고 그렇죠. 고용도 창출하는 맞습니다. 결국은 한국 이제 경제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기획을 예. 하시고 정말 사장님다운 말씀을 해주셨고 저 또 다른 사장님이시죠. 조희경 씨는 이제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이 있다.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 그 중국 사람 이거 한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한국에서 말고 중국에서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이거 4층 가야 되잖아요. 어렵잖아요. 마찬가지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해도 창업해도 어려운데 한국에 와서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른데 여기서 창업을 하면 진짜 훨씬 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내가 그냥 한순간 내가 하겠다. 그래서 바로 투자하고 그거 좀 위험해요. 진짜 문화 다 고려해서 문화 또 어려운 점, 그 한국 사람 뭐가 생활, 뭐 좋아하는지 그거 다 알아봐야 충분히 시장 조사해서 하고 나서 이거 창업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한국에서 이거 10몇 년 살았는데 그 진짜 내가 결심 냈어요. 한국에서 살고 싶다, 창업하고 싶다. 그리고 진짜 결심 내고 하고 싶으면 해요. 그 좋은 점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 10년 동안 살았는데 한국 사람 정말 좋습니다. 한국 사람 좋아요. 네. 진짜요. 예, 사람 다 대부분 사람 다 좋으니까 제가 서로 존중하면서 그 한국 사람 그 나쁜 점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좋은 점 생각하면 진짜 제가 한국에 사랑해요. 진짜 한국 너무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실제 일을 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라서 예. 딱 짚어주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네. 간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우리 두 분 말씀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신군님 먼저 말씀 드릴까요? 예, 지금 말씀 한국 사랑한다는 말씀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우리 한국 경제 많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주 여성들에게 이제 그 우리들이 향한 그 고정된 관념이 있어요. 그것은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나라의 경제력은 좀 떨어질지라도 그 여성 자체가 가난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대단한 여성들이 또 대단한 남성들이 한국을 선택하고 도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책적으로 뭔가 갖추고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지원이 된다면 사실은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이주민들을 통해서 그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 각 나라와. 저는 이주 여성의 그 꿈을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도 추석을 명절로 지내고 있다. 그래서 선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께. 그런데 택배비라든가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그 선물을 보내기가 어렵다고 해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그 소소하지만 여성들이 어떤 그 잠재 능력이라든가 그 창업의 꿈을 가진 여성들이 그런 걸 펼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그 사회 구조. 그래서 경제 활동이 그 작은 거 어떤 뭐 구멍가게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러한 작은 가게가 우리들의 무역의 활로도 열어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해주셔야겠네요. 예, 물론 그 이주민들이 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나 지원 체계도 필요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인식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민들에게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산을 퍼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한국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나서 거의 20대까지 국가에서 들어가는 세금의 양과 한 사람이 20대 넘어서 한국에 와서 정착해서 살 때 그들을 지원하는 비용과 한 아이가 커서 지원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서 20대까지 지낼 때 들어가는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거기 와서 그 사람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드는 비용은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관점에서 봤을 때 그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 생활 잘 적응하는 건 물론 그들만을 위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회적으로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변화될 수 있는 국가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들을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실은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 거죠. 예. 아니, 사실 취업도 그렇고 창업도 그렇고 저희가 얘기는 나눴지만 결코 쉬운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이 꿈을 꾸시는 분들에게 저희 오늘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취업준비생에게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 1위로 꼽히고 있는 미국의 회사 구글. 그 구글의 공동 창업자인 세르게이 브린은 사실 러시아 출신 이민자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구글처럼 이민자가 창업한 회사가 500대 기업 가운데 무려 41%에 달합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적 자원을 가진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언제쯤 제2, 제3의 구글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이주민의 창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